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편에서는 뭐 아사리판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원래 당이라는 게 시끄러워야지 정당이지.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이런 건데. 국민의당과 합당이 좀 늦춰질 듯도 하던데 그렇게 되면은 당대표 경선 일정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하면 되지. 네. 그거는 우리 새로운 지도부 구성되고 나서 해도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에 관계없이 예, 합동이 안 되면 모든 업무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네.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 당적 변경에도 우선 국회의원을 연임한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계파 없는 리더십을 선보이겠다며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 국가와 국민을 좀 더 이롭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좀 실용정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해봤거든요. 조경태 의원과 함께 야권 정계 개편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 4월 7일 재보선은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당한 것이다. 당의 쇄신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오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만나봅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젊고 경륜 있는 미래지향적인 당대표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그 운명을 개척하는 개척자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힘을 강화시켜서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개파 없는 리더십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당내에 개파가 있고 여전히 그 개파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특정 개파의 소속이거나 특정 그 후보하고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은 저는 불공정한 경선의 시비에 붙이다 보면은 정권 창출은 저는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 얘기가 나왔고 또 일각에서는 뭐 탄핵 불복론이 나오면서 이게 도로 한국당이냐 이런 또 비판을 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4.7 보궐선거 이후에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당이 좀 실책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가 사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또 반성하지 않는 정당의 이미지를 네. 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네. 그 대법원실에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때로 가가지고 몰려가서 뭐 출근을 저지하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자칫 4.7 보궐선거가 를 이후로 우리 당이 좀 오만한 정당이 아니냐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줬거든요. 네.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이제 이른바 뭐 PK, TK 영남권의 지역 편중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뭐 조 의원님도 PK 지역의 국회의원이신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부산이 16개의 기초단체장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14분이 계시고요. 그렇게 압도적인가요? 예, 그 다음에 네. 국민의힘이 꼴랑 두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몽땅 경상도, 영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네. 내년 대선의 스윙보트는 저는 부산이라고 보거든요. 네.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않으면은 저는 대권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국민의당 합당 문제를 놓고 당 안팎에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국민의당에서 합당을 먼저 좀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합당 논의는. 네네.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또 국민의당에서 또 이래저래 또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다 보면은 합당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지고 이 버스를 달리는 버스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1야당으로서 저는 정치 일정을 계속 소화시켜 나가면서 네. 또 여러 재정파들과 통합시키내는 좀 대통합시키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합당한 뒤에 전당대를 치러서 뭐 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합당이 12월 달에 되면은 12월 달에 그 전당대회를 할 겁니까? 네. 그럼 그때까지 가면 대표 없이 아주 비정상적인 정당으로 불완전한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조 의원께서 보시기에 부동산과 이 가상화폐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 부동산 투기 사건을 보면서 LH 3기 신도시를 철회시키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 300명 나아가서 청와대 관계자까지 모조리 다 그 전수조사해야 된다. 네. 친인척까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당 말씀이십니다. 대표가 되면요, 네. 야당부터 국회의원 친인척까지 다 예?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밝히고 네. 만약 의혹이 있다면 저는 제명 또는 출당 조치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화폐 문제, 저는 그 홍남기 부총리는 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정책을 이 결정짓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네.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